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주식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갈 텐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 방법은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자, 먼저 전화는요, 아래 번호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023772-0269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많은 분들 최대한 많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유튜브에 검색을 하세요. 이데일리 TV라고.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전화를 가급적이면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역시도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부터 상담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부분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 남기시는 동안 저희는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어제부터 해서 시장이 약간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은 아침부터 해서 변동성이 조금 있었는데요. 0.3%가량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2650포인트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약간 반복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자꾸 올라가다가 좀 누르는 모습들이 있죠. 자,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어제 정부에서 발표됐던 그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약간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요,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뭔가 제도적인 차원을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26일 날 초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의 강제적인 부분들, 약간 페널티를 주면서 기업의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그렇게 해서 주가를 좀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역시 페널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것들을 도입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빠졌고 자발적인 참여를 하자.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사실 자발적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만약에 참여를 안 해도 뭔가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 굳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자구책을 힘들게 마련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시장은 좀 실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제 장중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그 여파가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이 부분이 아쉬워요. 물론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가 이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만약에 차라리 기대감 없이 그냥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실제로 지난 1월 달부터 주가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1월 중반부 이후로 저점을 잡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하락했을 때는 이제 대북 리스크 때문에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굳이 뭔가 재료가 없었어도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었는데, 기대감을 좀 주면서 일부 섹터들이죠. 거기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끌어올리면서 이제 약간의 시장의 불균형을 좀 만들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기대감 자체가 없었다면,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었다면 아마 국내 증시는 벌써 2700포인트를 또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좀 아쉬운 부분들도 사실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격적인 부분, 이제 충격파는 이제 거의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대 자체를 시장은 안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상승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상승 분위기 자체가 흐름이 꺾인 건 아닙니다. 미국 증시도 역시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국내 증시도 올라가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여기서 약간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1월 초에 나타났던 이런 조정 자체는 좀 여기에서 나오기는 좀 힘들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반등을 주는 그런 자리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500억대 매수가 들어갔고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1000계약 이상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 자체는 워낙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이 메리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굳이 밸류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자체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으로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충분한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시장 이 종목들은요. 물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거기에서 좀 하락하고 또는 약간 좀 횡보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상담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올라간 종목들이라고 해서 다 계속 올라갈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이 종목들은 앞으로 올라가지 못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지금 최근에 올라간 것처럼 앞으로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내가 과연 그 종목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을 지금부터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023772-0269번 많이 주시고, 전화 연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ABA 바이오요. ABL 바이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25,300원에 15%. 25,300원에 15%예요. 네. 네. 혹시 그 오래되신 거예요? 아니면 올 초는 아니죠? 오래됐어요. 그죠?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어요? 그럼 중간에 추가 매수를 안 하신 건가요? 추가 매수해갖고 이게 좀 얕아진 거예요. 그래요. 이 ABL 바이오가 25,000원대 그 가격대만 오면 자꾸 떨어져요. 그렇죠? 이 자꾸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가격에 매수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 매수를 했을 때는 이제 매수하고 나서 이익이 날 거라는 기대를 갖죠. 그런데 주가가 막상 하락을 하게 되면은 손실이라도 좀 만회하고 나오고 싶다. 이 본전 심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변화가 좀 생겨요. 그래서 특정 가격에서 계속 올라오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그 가격에서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ABL 바이오도 역시 25,000원 가격대가 좀 그런 가격인 것 같아요. 지난해 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25,300원, 특히나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그 가격대에 진입을 하면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다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ABL 바이오가 25,000원 부근에 혹시 왔을 때 매수가 회복된 적 없나요? 매수하고 나서? 이번에 없어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25,000원 정도의 가격을 좀 보시고 여기에서는 한 번쯤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종목을 그럼 아까 못 빼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매수 이제 종목을 지켜보잖아요, 장중에. 그러면 24,000, 24,000원, 24,500원, 24,900원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2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가 딱 매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매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혹시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원, 200원 더 기다리다가 결국은 주가가 빠져서 매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지금 ABL 바이오는 특히나 25,000원에서 계속 흔드니까 차라리 제가 볼 때는 25,000원에 그냥 걸어두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25,000원에요? 네, 그래서 25,000원까지가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이게 1월 달에는 갔었어요. 지난해 12월 달과 1월 달에는 갔었거든요. 1월 달에는 제가 단가가 또 높아서 27,000원. 그러니까요. 네, 그때는 어쨌든 이제 없었던 거고 이번에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 팔지 마시고, 25,000원. 네, 오늘부터 해서도 괜찮아요. 아직 이제 오늘 장중이니까 오늘부터 해서 25,000원에 좀 걸어두시고 정리를 하고 나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더 올라가진 않아요. 봐봐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갈까봐 또 못 팔면 또 떨어지면 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25,000원에 팔고 이 300원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팔고 나서 밑에 300원이든 아니면 1,000원이든 2,000원 더 떨어지면 그때 밑에 사서 다시 올라오면 팔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종목은 딱 눈에 보여요. 25,000원에 계속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25,000원에서 좀 많이 흔들리겠죠. 아무래도 한 번쯤은. 그러면 그걸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0원에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다시 올라오면 팔든 그거는 그 다음의 정책이고요. 전략이고 지금으로서는 25,000원에 정리를 먼저 하자는 거죠.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네, LX 일렉트릭이요. 아, LX 일렉트릭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7,000원에 5%요. 77,000원에 10만 107,000원. 네, 아, 5%요. 자, 107,000원에 5%시면 이거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군요. 네, 작년에. 그죠? 작년 8월이나 뭐 그쯤에.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주가가 참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네. 실적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갔는데 그때는 더 갈 줄 알고 사신 거겠죠? 아무래도. 그랬어요. 네. 근데 희한하게 5% 비중을 사셨다는 건 그래도 더 갈 것 같지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서 불안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비중을 크게 많이 사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그런데 일단 계속 흘러내려서 그러니까요. 이거 매도해야 되는지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쵸. 궁금해서요. 아무래도 제가 추가 매수를 좀 문의를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네. 설명을 드릴 건데 네. LS 일렉트릭은 지난해까지 실적이 어떤 기대감이 좀 높았고 주가가 이제 올라갔고 그리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들어서 일단 주가의 흐름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다는 건 이제 실적이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기대감이 높았고 이제 실적이 좋았지만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다면 주가는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부터 네. 해서 실적이 좀 떨어졌죠. 그죠? 네. 그리고 기대치 전망치도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실적의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실적의 기대치로 주가가 현재 많이 올라온 건 아닌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실적은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별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충분히 더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미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막 올라온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 보통 그때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주가가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LS 일렉트릭은 지금 이제 지난해 4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계속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7만 원 아래로 좀 떨어져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제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네. 가격은 지금 싸다는 거죠. 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을 멈추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락이 멈추진 않아서 가격은 싸지만 하락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6만 원 정도 6만 원에 네. 최대한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매도 시점은 아니죠. 지금은 여기까지 왔다면 이건 팔 시기는 아닌 거죠. 팔 시기가 이미 지나버린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애초에 많이 올랐을 때 주가가 흔들리면 그때 바로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끌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이제 이거는 추가 매수해서 뭔가 전략을 세워서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끌려다닌 거니까 그러면 지금 네. 이 기업은 6만 원 정도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 한 5% 정도를 하시면 단가가 좀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 기업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단가 낮추고 위쪽으로 한 9만 5천 원 정도까지만 와도 아마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네. 주가는 9만 5천 원으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좀 더, 네네, 그럼 좀 더 음. 떨어지면은 추가를. 네, 해야 6만 원에 되겠네요. 최대한 가깝거나 6만 원 아래에 하면 더 좋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최대한 네.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현대차를 내일 오늘까지 갖고 있으면 배당을 준다고 해서 어떻게 사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제 현대차 배당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 예. 네. 오늘 사서 내일 배당 받겠다. 예. 네. 어찌보면 전략은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현대차의 지금 현재 주가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가의 현재 수준이 이제 20만 원대, 25만 원대 거의 근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이제 지금 주가 보이시죠? 네, 주가를 잠깐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현재 가격의 위치를 좀 보여 드릴 거예요. 현재 주가의 위치는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 현대차의 주가는 26만 원? 그 정도 선에서는 자꾸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26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그 약간 멈춰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죠? 최근에 올라가다 멈췄잖아요. 근데 자동차 업계가 지금 굉장히 좋은가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주가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간 게 이제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거죠. 그죠?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동차 업계 동향으로 본다면 자동차 중에 지금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공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지 아세요? 바로 전기차 쪽이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전기차가 요즘에 판매량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죠? 예. 좀 많이 둔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원래 생산했을 때 단가가 비싸요. 가격이 비싼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샀던 이유가 이 보조금 때문에 샀던 거거든요. 보조금으로 높은 가격을 좀 낮춰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축소를 했고 해외에서도 보조금 축소 또는 보조금을 중단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 판매량이 많이 감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우리가 내연기관차만 파는 게 아니라 전기차 쪽도 이미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생산 라인을 많이 갖췄고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미래 가치라고 본다면 지금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게 사실 설명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는 건 저는 그렇게 찬성을 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지금 올라가기 전 단계였다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 아래 이 정도였다면 저는 현대차 사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20만 원 아래가 아니라 이미 20만 원 위쪽으로 올라왔죠. 거기다가 또 배당 기대감이 없었을까요? 그 부분도 아마 선반영이 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는 지금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이 또 이제 시세 차익의 매력이 있는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아쉽지만 쌀 때 사세요. 네. 자, 이런 다음 종목 또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요?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 20%요. 비중 20%요? 매수가 25만 원. 25만 원요? 네. 자, 이거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예.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보고 계시다가? 예, 이 그냥 차- 제가 샀어요. 이차전지 과거에 잘 올라갈 때는 좀 이제 부러웠다가 이제 좀 많이 네. 빠졌다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예, 다시 예. 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근데 네네. 저는 아직 그 에코프로 BM이 저점이 잡힌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매수를 더 해도 될까요? 저점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이제 저점이 잡힌 것 같지 않다라는 의미는 더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럼 더 하락할 수 있다면 이거 지금은 사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렇지.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 정보들이 있죠. 네. 2차전지하고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쵸? 네네. 네. 그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언제부터 하죠? 이번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 작년부터요. 그쵸. 예, 네. 작년에 뉴스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뉴스의 업데이트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업황이 무조건 계속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업황이 좋을 때는 또 좋겠지만 또 안 좋을 때는 또 이제 안 좋아지고, 뭐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갔으면 좀 안 좋을 때는 또 빠지겠죠. 다음에 또 좋아지면 또 주가가 그때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예전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예전의 뉴스들만 가지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그냥 단순하게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올라갈 때 정말 좋았으니까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뉴스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게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사는 건데 지금은 지난해하고 완전히 동향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지난해 이제 최근에 테슬라 주가 혹시 뭐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테슬라 주가가 어떻든가요? 잘 올라가던가요? 아니죠. 테슬라 주가 잘 올라가지 않아요. 테슬라 주가를 보면
그 올 초부터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최근에 리비아라는 그 전기차 회사, 제2의 테슬라라고 불렸던 전기차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뭐 진짜 하루 만에 거의 뭐 30%의 거의 폭락이 나왔고 그 다음날 또 12%의 폭락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업계가 이 약간의 그 정보의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시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래 이제 지난해 좀 멈춰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업계가 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중국 시장에서도 판매량 둔화, 미국에서도 판매량 둔화, 그리고 각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금 인하하거나 없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존에 원래 있던 그 계약들도 취소가 되고 있거든요. 전기차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더 추가 매수 필요 없이 저는 25만 원이라는 가격은 최근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25만 원은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럼 25만 원에서는 그냥 정리를 하고 나오세요. 괜히 끌려다니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20만 원 아래로도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굳이 여기서 살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그럼 지금 두지 말고 매도를 할까요? 매수 가격 오면 매도하세요. 지금 말고. 네. 매수 가격 25만 원이니까 25만 원 왔을 때 그때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서울옵션을요. 네. 10%에 12,410원에 샀는데. 네. 이거는 그 혹시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사신 거라기보다는 좀 혹시 듣고 사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아니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길래 샀더니. 아, 그래요? 이 종목을 평소에 잘 보고 계셨던 거예요? 네. 네. 이거 단타를 좀 하시나 봐요. 평소에. 아니요, 단타 하려고 산 게 아니고요. 네. 많이 빠져서 샀더니 더 빠졌어요. 자, 그러면 주가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제 많이 빠진 거죠. 그러면 서울옵션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어떤 회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회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네. 이제 눈에 보이는 차트는 그냥 그림이잖아요. 그죠? 네. 그림상의 어떤 흐름일 뿐이고 중요한 건 이 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주가라는 건 이제 주식의 가치, 즉 기업의 가치예요. 그렇다면 기업에 대해서 모르면 기업의 가치를 이걸 모르는 거고. 네. 그러면 지금 서울옵션도 단순히 그림으로 그냥 올라갔다 많이 빠진 거 사면 그건 투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옵션은 미술품 경매 들어보셨죠? 아마 TV 같은 데서도 아마 가끔씩 나왔을 거예요. 미술품 경매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서울옵션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옵션은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예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업, 이제 많은 어떤 그 내용들이 좀 뒤에 배경에 있는 회사인데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미술품 경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올라갔다 많이 빠졌다라는 건 사실 제 생각에는 서울옵션은 이제 기업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실적이 적자였어요. 적자였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미술품 경매는 어떤 그 공간에서 미술품 경매가 그냥 이루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대면을 하면서 이제 모여서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술품 경매도 그냥 오프라인에서 다 모여서 하기보다는 온라인 쪽에서도 미술품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품 경매를 우리가 그냥 돈을 주고 샀던, 이제 예전엔 돈을 주고 샀다면 요즘에는 이제 화폐를, 가상화폐 있죠. 그런 걸 통해서도 또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옵션은 이제 디지털화 되어 이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12,41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높은 가격에 산 건 아니에요. 다행히 주가가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여기에서 빠진 게 아니라 예전부터 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13,000 위쪽으로 반등 줬을 때 그때 잘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3,000원까지 올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13,0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 줬을 때만 잘 팔고 나오시면 되고요. 다음에 주식을 이제 또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주식을 살 거 아닙니까? 그때는 차트만 보지 마시고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하이드로 리튬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600원에 30%요. 6,600원에 30%. 30%요. 30%요? 네, 오늘 아침에 샀어요. 오늘 아침에 혹시 왜 사신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 리튬 가격이 상승했다고 그 말 띄운 것 같아갖고. 그러면 오르겠다는 생각에 샀어요. 자, 제가 생각할 때 하이드로 리튬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이제 회사에 대해서 혹시 좀 확인을 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아침에 그냥 생이라고 그래요. 확인을 안 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케이블 있죠.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철도, 해운, 항만 이런 데 쓰이는 이제 자재들을 취급하는 회사가 바로 이 하이드로 리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SOC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부 주도의 어떤 그 투자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줬을 때 하이드로 리튬의 기업의 어떤 이익도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급하게 그냥 그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조금 뭔가 좀 이제 더 살펴보고 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고 우리가 리튬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제 이 기업을 사셨다고 하는데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사실 그 리튬이라는 건 전기차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는 원료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배터리 관련주를 사야 되거든요. 그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단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죠. 그런 소재주들 그런 종목들이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리튬 가격 하락이 가장 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이제 올라갔다라는 건 이제 그 배터리 소비가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단가가 이제 세진 거죠. 그럼 그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어긋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리튬 가격은 앞으로 얼마나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단타로 보신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 종목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이제 저점을 좀 잡고 뭔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7,000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정리하고 나오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단기로 해서. 이 종목은 지금은 아주 괜찮아요. 근데 혹시나 6,000원 정도 가격을 손절가 일단 잡아놓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으면요? 네, 다음에 매수하실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너무 서두르면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매수하고 나서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가격이 조금.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중이 30%예요. 네. 그러면 30% 비중이니까 매수 가격이 차이가 지금 2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매수가 회복되면 10% 비중만 남겨두고 나머지 20%는 줄이세요. 좀 가볍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의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저녁 9시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마다 온라인 강연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1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참여하는 방법은요. 유튜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셔야 돼요. 그러면 9시부터 해서 10시까지 온라인 강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역시 뭐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온라인 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이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거의 1년 만인 것 같아요. 부산에서 제가 이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강연회고요. 장소는 부산 적십자 회관 6층 회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1년 만에 또 제가 가는 거기 때문에 또 많은 준비를 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간혹가다 좀 일찍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좀 늦게 오시다가 혹시나 자리가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좀 참여하기가 굉장히 좀 민망한 곤란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일찍 서두르셔서 오시면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1시부터 3시까지 이번 주 부산 강연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바로 유튜브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ST큐브. 매수한 가격은요, 7,259원에 15% 비중이시고요. 그리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이 종목을 7,259원에 매수하셨군요. 그런데 이 종목은 최근에 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매수한 가격대를 보니까. 그리고 근래에 보니까 주가가 저점을 좀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매수를 너무 좀 성급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점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신약 기업들, 시장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이 주가가 상승할 때는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락이 멈추기 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하락의 저점이 언제 잡힐지 이게 가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ST큐브의 경우에도 이 주가는 최소한 떨어지고 이제 반등 줬을 때 이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한번 눌러줬잖아요. 그리고 재반등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는 게 사실은 타이밍상 더 좋았던 거거든요.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하셨으니까 저는 8,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끌고 가셨다가 15%니까 비중 8,000원에 비중 절반 정도 좀 줄이고 나머지 비중은 9,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좀 끊어가시는 전략,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다음에 볼 때는 조금 높은 가격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타이밍이 나왔을 때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LB세미콘입니다. LB세미콘. 매수한 가격은 9,200원, 그리고 10% 비중이신데 9,200원에 10%. 자, 이거 혹시나 이때는 아니겠죠? 보유한 지 오래되셨다고 하셨군요. 그럼 지금 LB세미콘이 최근에 좀 올라갔을 때 아마 이때도 안 파신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 오랫동안 보유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일부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을 뿐인데, 이게 AI 쪽과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나머지 기업들, 이 전통 반도체 기업들이죠. LB세미콘은 이제 반도체 범핑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반도체의 어떤 전통주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반등이 딱 나왔을 때 좀 빠지는 게 이제 좋은 전략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끌고 가려고 한다면 좀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9,000원 정도 선에서는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매도를 할 때는 아닙니다. 이미 지난번에 한번 놓쳤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등 나왔을 때 그때 9,000원 정도 선에서는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나무가입니다. 나무가 17,300원에 10%예요. 17,300원에 10% 비중. 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애플 관련주로, 그리고 이제 애플에서 출시된 XR 관련 기기죠. XR 기기 관련주로 이제 삼성에서도 XR 기기를 새롭게 출시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조금은 하락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매수를 혹시 17,300원이면 언제 하셨나? 이게 좀 아쉽네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삼성에서도 지금 애플 쪽에서 이제 출시한 SI 기기가 반품이 굉장히 좀 많이 밀리고 있다. 라는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도 이 기기를 새롭게 출시하는 데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단계 반등했던 부분들은 좀 이제 한 번 더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좀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굳이 손절가를 이제 더 밑으로 잡아드린다고 한다면 이미 분산이 나와버렸잖아요. 다 팔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정리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자, 랩지노믹스 매수 가격은 3,717원이고요. 비중 10%네요. 3,717원. 자, 10% 분할 매수 더 해서 가지고 있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분할 매수해서 더 가지고 계신다고요. 비중이 10%인데 얼마나 매수를 더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지금 이 종목을 분할 매수를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도 지금 이제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이제 체외 진단 키트 쭉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좀 같이 어느 정도의 반등 시세가 나올 때 이 기업도 힘을 좀 써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점에 대한 신호도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랩지노믹스는 지금 현재 비중 10%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 정도만 가져가세요. 더 이상 욕심부릴 필요 없이. 이제 목표 주가는 3,900원 정도 단기로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장기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좀 탄탄한 기업으로 가세요. 실적도 어느 정도 좀 잘 받쳐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있죠.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차라리 이제 분할 매수한다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은 좀 단기로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목표 주가는 3,9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HPS, SP. 매수 가격하고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5,800원에 10%입니다. 55,800원에 10%요? 네. 자,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 종목? 좀 흘러내린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네. 조금 더 살까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나. AI 쪽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죠? 요즘에. 네. 그래서 HP, SP도 AI 관련주라고 해서 지금 그죠? HBM 관련주죠? 네. 주가는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대장주가 엔비디아죠. 그 한국에서는 이제 하이닉스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HBM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꼭 그 대장주가 지금 대장주가 앞으로도 계속 대장주가 되라는 법은 없어요. 네. 우리가 예전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그때 보시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 아시죠? 그리고 네. 삼성 SDI 관심 되게 많았죠. 근데 그 기업들이 지금 어때요? 많이 빠져 있고 새로운 어떤 대장주들을 에코프로라든지 뭐 금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올라간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새롭게 좀 변화하는 이제 변화들도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간 부분에 이제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가급적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어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0.3%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암이라는 이제 회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2의 엔비디아다라고 해서 그 기업의 주가는 거의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목의 힘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HPSP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이 종목이 많이 주목을 받았고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해왔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변화도 분명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서 네. 지금은 무리하게 이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고 매수 가격이 지금 55,800원이죠. 그러니까 네. 56,000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냥 이거는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손절가는 좀 잡아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손절가는 5만 원을 잡아두시고 그래서 5만 원과 네. 56,000원 위로 올라오면 정리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힘쓰고요. 네, 7,450원에 10%요. 7,450원에 10%요. 네네. 이름은 힘쓴데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바꿔야 되나요? 힘 못 쓰로? 네. 네. 자, 지금 7,450원이라면 이 종목은 혹시 1월 달에 사신 건 아닌가요? 더 오래전에 샀는데 틈에서 그래요. 조금 너무 고점에서 싸웠나 봐요. 네.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중간중간마다 들쭉날쭉한 등락이 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힘쓰는 이제 OLED 관련주잖아요. OLED 네. 마스크 장비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OLED 장비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실적이 그동안 좋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힘쓰도 실적을 보면 지금 적자가 2021년도, 2022년도 적자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나마 2023년도 지난해죠. 지난해 들어서 이제 좀 약간 흑자가 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OLED 이 시장이 저는 그래요.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뜻 이제 시세가 이제 몰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만큼 다른 어떤 그 산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뭔가 메리트가 좀 덜 한 것 같은 뭔가 좀 매력이 좀 부족한 그런가 봐요. 네.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가가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관심이 많지 않아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걸어놓고 파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팔 때도 아니고요. 올라왔을 때 파는 거예요. 7,000원 네. 위쪽으로 넘어가면 주가가 7,000원 위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7,500원에 매도를 일단 걸어두세요. 그냥 아침마다. 그렇게 네. 해서 그냥 7,500원에 탁 올라왔을 때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게 너무 오랫동안 저점 끌어가지 잡으면 마세요. 추매는 안 되고요. 추매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매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부족하다 그랬죠. 거래량과 네. 거래대금이 부족한 기업을 추가 매수하면 나중에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제우스, 어떤 종목이요? 제우스. 제우스. 제우스 21,800원에 10%예요. 21,800원에 10%군요. 네, 21,800원만 가면 팔고 밑에서 살랐는데 맨날 500원 찍고 내려가거든요. 아이고. 아니, 언제 사셨는데요? 근데 오래됐어요? 아니요, 며칠 됐는데 다름이 아니고 네. 주식을 23,000원 보고 간다. 네. 그러면 맨날 갖다 내려가니까 그 중간중간 팔고 하면은 네. 좋겠더라고. 근데 그런 걸 못 해가지고.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 좀 떠 있는 종목들은 매매를 좀 빠르게 이제 빠른 종목들이죠. 위에서 고가에서 막 이제 빠르게 치고 떨어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 내가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이건 진짜 어렵구나. 어려운 걸 굳이 왜 해야 될까요? 어려운 걸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죠? 높겠죠. 주식이라는 건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상황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 주식은 어쨌든 확률이죠. 상승과 하락의 확률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 합리적인 판단이 일단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건 이제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항상 그 끝은 좋지가 않습니다. 제우스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도 참 잘 가요. 주가가 엄청 지금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이제 이렇게 좀 잘 가는 유독 이제 떨어져도 다시 또 랠리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또 있어요. 특히나 이 제우스가 사람들은 네. 이제 많이 이제 많이는 알려진 기업은 아니에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많이 이제 모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우스는 진짜 길게 끌고 갈 거 아니면 이렇게 이제 떠 있을 때 사시면 좀 힘들어요. 진짜 길게라는 거 몇 년 동안 나는 이게 이제 갖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이 고가권에서 매수해도 괜찮은데 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제 떨어졌을 때 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떨어졌죠. 이렇게 주가가. 그죠? 중간중간마다 분명히 얘는 떨어져요. 떨어져 준단 말이죠. 떨어지고 저점을 잡아주면 차라리 그때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떨어지고 나서 저점을 잡아줄 때 이때 하는 게 낫지, 요때 하는 건 이건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팔아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까지 안 오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보고 있다가 팔면은 이제 팔려고 하면 팔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저는 지금 21,800원이니까 22,000원, 22,500원? 살짝 욕심 부린다면 22,500원 정도는 볼 수 있는데 걸어놔야 되겠네요. 걸어놔야 돼요. 예, 걸어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장중에 보면서 팔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22,500원 주가가 이제 뭐 반등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22,500원에 이제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는 유튜브 종목 한번 또 상담해 볼까요? DY 보겠습니다. DY 매수 가격은 6,1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6,100원에 20% 비중. 이 종목 오늘 사신 것 같은 어떤 이제 냄새가 살짝 납니다. 오늘 가격인데요. 자, 장중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DY 또한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줬고 했을 뿐이지 거래가 좀 살짝 말라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최근에 올라올 때는 이제 좀 서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그렇게 원활하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은 아니라서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역시 반등 나왔을 때 좀 잘 파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자동차 쪽 관련 기업들도 요즘에 보면 이제 주가가 등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큰 등락은 아니어도 이 종목도 6,250원 정도, 6,250원 정도, 여기에다가 좀 가격을 매도를 좀 걸어두고 지켜보신다면 아마 이쯤에서는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도 가격은 2,650원 정도에 매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일 뿐입니다. 과거 주가를 보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하시기보다는 지금은 현재 상황을 좀 잘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DY는 6,250원 걸어두고 정리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상담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못한 이야기들 제가 오늘 저녁 9시에 여러분들 고민을 또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저녁 9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주말 강연에도 역시 부산에서 합니다. 잊지 마시고 저 주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